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근 합병을 마쳤으며 합산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합병은 인공지능과 우주 기술을 결합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1월 공장 활동이 신규 주문 반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2.6으로 올라 50선을 회복했지만 관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부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시 충격이 진정되면서 암호화폐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기 자금 중심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며 비트코인은 다시 7만 8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들도 급락 이후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동안 3조 2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하루 3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 3거래일 누적 순매도액은 7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보고 놀라셨던 분들은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하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행히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금과 은도 살짝 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오늘은 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소식 속에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가 25%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원자재 단 안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혼란 속에서 마감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물론 언젠가 한 번은 하락하겠지, 쉬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제는 워시 쇼크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5%, 코스닥이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케빈 워시라는 이사 자체가 전 연준 이사 자체가 당시에 근무를 할 당시에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그만두기까지 했던 강경한 인물이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작년 11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대차 대조표가 너무 비대하다라는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안에서 풀리게 되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어제 양시장은 모두 쉬어갔고요. 코스피는 5천선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한 12시 30분 정도쯤에 올해 들어서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1000선을 좀 지켜내긴 했지만 4%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이날은 외국인 투자자가 참 역대급으로 많이 덜어내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덜어냈는데 이 물량을 모두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냈다라는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긴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 나타나긴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다가 이날은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환율 또한 워시 쇼크를 빌미로 해서 1,460원까지 달러원 환율이 크게 올라왔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죠. 사실 어제 1월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102% 상승했다라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했고요. 이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냈던 반도체 겨울론 윈터 이즈 커밍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메모리 더블업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21만 원, SK 하이닉스를 110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았고요. 어제 이 반도체 투톱의 매도 상위 창구를 좀 살펴봤을 때 또 1위 창구가 모건스탠리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개장한 이후에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어제 좀 돈이 되는 쪽, 파운드리나 아니면 메모리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8% 넘게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도 6%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좋진 않았습니다. ABL 바이오가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권이긴 하죠. 시총 1위부터 50위까지 다 살펴봤을 때 딱 두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ABL 바이오, 현대무벡스 이 두 종목만 플러스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에코프로가 보합권이긴 한데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4%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40만 원 선에 대한 이탈도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딩으로 좀 이어가 보겠고요.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로핏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도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결정적인 배경으로는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유로핏 지분의 5.01%를 취득하면서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량 지분 인수는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이 유로핏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운용업계의 대장주가 직접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이 시장의 신뢰가 급증했습니다. 유로핏은 AI를 기반으로 뇌 질환 진단부터 또 치료까지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또 퇴행성 뇌 질환 진단에 대한 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 또한 내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 소식은 유로핏의 영상 분석 기술력이 시장에서 입증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삼성의 자본력과 또 유로핏의 정밀 기술이 만나면서 사업의 확장 속도에 대한 이 속도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과 또 기관에 대한 추가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또 앞에 붙어주게 되면서 힘을 좀 보태줬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 FDA 승인 소식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업 상황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아쿠아 AD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이 뇌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해당 제품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AI 기반 분석으로 인해서 뇌에 대한 미세 출혈 의심 부위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있는 기능 또한 갖추게 됐습니다.
의료진이 더욱더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이 승인의 핵심이었는데요. 현재 뉴로핏은 또 글로벌 기업 로슈와 또 일라이 릴리 등 공동 연구 계약 또한 맺고 있습니다. 빅파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 인증과 기술 신뢰성을 검증받을 기반까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승인은 미국 치매 치료 시장 공략을 위한 결정적인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렇게 기술 혁신성과 또 유용성을 동시에 입증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뉴로핏 먼저 좀 살펴봤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개장했을 때도 이 종목 좀 같이 봤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어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순이익이 4조 29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처음으로 4조 클럽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실적은 이러한 은행권에 대해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주주 환원율 50% 목표를 1년 이상 앞당겨 달성할 가능성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산 배당금을 주당 1,366원으로 높이면서 연간 총 환원율을 47% 수준까지 올린 건데요. 자사주 매입과 또 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고배당 기업으로서의 이 투자 매력도 또한 높이고 있는데요.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최대 실적과 또 파격적인 환원 정책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저평가 국면을 뚫고 연일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율 50%를 고착화시킬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또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14만 원까지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만한 변수나 혹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PBR은 0.6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은행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여력이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정상화와 또 수수료 중심의 이익 구조 전환도 핵심 동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예정된 이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또 주가에 대한 하단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인수전 참여 소식에 따른 자본 비율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무리한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개선 흐름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주주 친환 정책이 주가 우상향을 이끌면서 앞으로의 저평가 또한 해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전반적으로 어제 개장 때 짚었을 때도 흐름 나쁘지 않을 거다. 증권, 은행까지 같이 좀 보자라는 코멘트도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APR 살펴보겠습니다. 2월 되면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 있는 명절 춘절입니다. 일단은 올해는 한국에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섹터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이고요. 대장주인 APR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3%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우선 APR은 지난해 4분기 매출 4,733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이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 호실적의 1등 공신은 미국 시장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 특수를 노리면서 이 글로벌 인지도를 또 크게 높이게 됐습니다. 특히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분기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또 새로운 경쟁력을 입증하게 됐는데요.
있는데요. 메디큐브 등 주력 브랜드의 히트 상품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또 강력한 팬덤을 얻게 됐고, 또 여기다가 온라인 수요가 오프라인 채널로 확산되는 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한 점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우수한 채널 믹스 개선을 통해서 또 24%대의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낮은 침투율을 고려해 봤을 때 현지 수요 폭발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워낙 좀 반응이 좋다라고 하죠.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은 한 2조 원대 정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높이 잡으면서 32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일단 전고가 29만 3,500원입니다. 여기보다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 같은 신규 시장에서 앞으로 좀 고려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APR은 이제 온라인 성장을 넘어서서요, 오프라인과 B2B 채널 확대 쪽으로 성장성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뷰티 편집숍 울타 뷰티의 입점 매장이 늘어나면서요, 오프라인 매출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일본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을 3,000개까지 늘리면서 현지에 대한 접점 또한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시장은 현재 인프라 구축 단계로 올해 중반 영국부터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늘겠지만 매출 규모 확대로 인한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또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구간에 진입한 점이 주가 상승의 핵심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APR은 뷰티테크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중입니다.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오름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27만 8천 원 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가 한 29만 3,500원이라 전고까지 터치도 얼마 좀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챙겨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중에서 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고려를 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또 LG 생활건강이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 정도 출발하면서 화장품 전반적인 섹터 움직임 오늘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락한 종목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아연입니다. 은가격이 27% 넘는 급락세를 시현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경 먼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점이 가장 또 특징적이었습니다. 유동성 축소 우려가 번지게 되다 보니까 국제 은가격은 하루 만에 31% 넘게 폭락하면서 무너지게 된 건데요. 금 가격 역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자금이 또 빠르게 이탈하게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재련 과정에서 금과 은을 또 부산물로 회수하면서 판매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은 매출 비중이 약 30%에 달하다 보니까 이런 국제 가격 하락은 곧 실적 기대감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이런 재련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판매가 하락은 곧 수익성 악화로 증폭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은가격 상승기에 받았던 이 주가 프리미엄이 현재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또 빠르게 회수되고 있습니다. 투심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또 비철금속 섹터 전반의 하락세가 확산됐습니다. 네,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시장도 흔들렸고 특히나 은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고려 아연 또한 함께 좀 흔들렸다라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재 안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폭이 더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베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자재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후보자가 유동성 회수를 본격화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은 가격을 더 누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단기간 급등했던 귀금속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쏟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주가 역시 160만 원 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제는 바닥권을 탐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기존의 가격 변화가 수익성으로 전이되는 시차를 고려하면서 당분간은 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본업인 아연과 또 연재련 사업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에 따른 과도한 낙폭이 진정된 이후에 반등 시점을 포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과 또 달러 인덱스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지만 또 다시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 또 원자재단에서 그리고 달러 쪽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기간 좀 기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 현재 한 2% 넘게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ABL 바이오고요.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아쉬운 순위 조정, 담도함 삼상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 프랑스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가 실적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드러났던 내용 때문에 ABL 바이오가 주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파킨슨병 치료제로 불리는 ABL 301을 이 개발 우선순위를 좀 낮췄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소식에 ABL 바이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19%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키움증권의 판단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가 자체도 24만 원으로 유지했다는 사실들 함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의 출발 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29일에 사노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ABL 바이오로부터 도입을 했던 파킨슨병 치료제인 ABL 301에 대해서 개발 우선순위를 하향했다라는 내용들이 실적 발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자극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개발이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시장에서는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BL 301이 먼저 어떤 치료제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알파 시뉴클레인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이 뇌 안에 있는데요. 뇌에는 BBB라고 불리는 강력한 보호막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 보호막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들이 이 장벽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BBB 셔틀 플랫폼, 이른바 그래바디 B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물을 뇌 안으로 지금 주입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을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을 사노피에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노피와의 계약 구조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선 ABL 바이오는 지난 2022년 1월에 사노피와 ABL 301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로 본다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선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7,500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도 4,500만 달러로 계약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 10억 600만 달러의 이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계약 구조였는데요. 임상, 일상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임상이나 상업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오피가 맡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전반적인 임상의 키는 산오피가 쥐고 있는 구조라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키움증권은 이번 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이번 우선순위 조정 자체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속도 조절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오피가 주도하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선 임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잠깐 신중해진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짚고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기술적인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 데이터는 어땠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 9월에 이 ABL 301에 대한 임상 일상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안전성 자체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뇌 투과 지표로 불리는 뇌 척수액 농도 자체도 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쉽게 말한다면 투여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약물이 실제로 뇌 안까지 들어갔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BBB 셔틀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내놓고 있는 회사의 입장도 분명히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ABL 바이오 역시나 지금 플랫폼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타깃 특성상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들을 조금 재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유화적인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산오피 측에서도 임상 성공에 앞서서 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다만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라는 부분들은 좀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 자체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ABL 301에 대한 임상 이상 진입 시점 자체는 불확실성은 조금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출시 예상 시점인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3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ABL 301에 대한 신약 가치 자체는 기존의 2조 3천억 원이었다면 1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이 이번 리포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이 산오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 날 ABL 바이오가 19% 넘게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키움증권에서는 이 주가 급락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당시의 시총 자체가 2조 6천억 원가량이나 줄어들었는데요. 키움증권은 이번에 과도하게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를 총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연초 이후에 지금 ABL 바이오의 주가가 23%나 오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점들을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순위 조정 자체를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과도한 해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좀 번지다 보니까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함께 번지게 됐다라는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요. 이번에 주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바로 담도암 치료제인 ABL001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좀 깃들어지고 있습니다. ABL001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컴퍼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기술 이전이 된 이중항체 치료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현재 담도암 2차 치료제 시장에서는요. 사실상 뚜렷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ABL001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ABL001에 대한 2차 치료 임상 3상 결과가 올해 1분기 말에 좀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 결과에 있어서 지표가 만약에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ABL 바이오가 미국 컴퍼스 테라퓨틱스에게 받아가게 될 그런 로열티 수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변수도 있는데요. 이 외부 변수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에는 MSCI 정기 변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편입이 결정이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ABL 바이오는 한층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4월 5일에는 지금 데날리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에서 헌터 증후군 치료제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ABL 바이오와 연관이 있냐면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BBB 투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FDA 승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BBB 셔틀 플랫폼 전반적으로 지금 이뤄져 있는 우려가 좀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BBB 셔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생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번에 사노피가 발표했던 실적 내용에서 결국에는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일정 자체는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ABL301에 대한 신약 가치는 키움증권은 낮춘 상태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봤듯이 단기적인 모멘텀도 존재하는데요. 결국에는 담도암 치료제인 ABL001이 임상 3상 결과가 1분기 말에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 지표가 개선이 됐을 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ABL 바이오의 주가 흐름들 살펴보시면요. ABL 바이오는 0.3%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19만 8,3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전반이 좀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도 시총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또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ABL 301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순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ABL 001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이후에 ABL 바이오에서도 한 번에 좀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기술 이전 관련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언제쯤 회복이 될지에 대한 시선들이 좀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의 시장 분위기도 함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2나노 수주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130%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만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되는 쪽, 메모리랑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부를 좀 축소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내걸고 있는 승부수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우선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2나노 기술 완성도를 바탕으로 해서요. 대형 고객사 확보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세대 공정의 조기 양산, 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2나노 2세대 공정은요. 수율과 성능 모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또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 최적화된 이 전력 효율 지표를 달성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할 예정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미국 테일러 신공장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이 현지 빅테크 고객사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현지화 전략입니다. 이미 테슬라와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을 통해서 이런 삼성 파운드리의 첨단 공정 경쟁력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나 AMD 같은 잠재 고객사들과도 2나노 기반의 양산 협력을 또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1나노대 진입을 예고하면서 추격하고 있지만 삼성은 공정의 또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는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힐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의 수율 확보를 통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으로 그리고 돈이 드는 메모리 쪽으로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성숙 공정, 우리가 레거시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죠. 8인치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최근에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저가 물량 공세에 맞춰서요. 고부가가치 특수공정 제품군으로 이 믹스를 개선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면서 8인치 공장 가동률은 90%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SMIC 등 현지 업체들이 보조금을 앞세워서 이 단가에 대한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게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삼성은 자동차나 또 산업용 반도체 등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이 하이엔드 레거시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노후 장비를 쓰는 것과 다르게 삼성은 숙련된 미세 공정 기술과 또 안정적인 수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관리나 디스플레이 구동 등 특정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러한 삼성의 신뢰도는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는 8인치 공급이 축소되다 보니까 삼성 역시 노후화된 기흥의 S7 라인을 폐쇄하는 또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수익성이 낮은 범용 제품 생산은 또 줄이고 그리고 12인치 첨단 공정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전체 이익률을 높이려는 전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여전히 중국의 자국 물량보다는 또 공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삼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숙 공정의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결국 삼성은 이렇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이게 돈으로 찍힐 수 있는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 시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건 26년 상반기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27년 상반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그러면 수익성 정말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삼성 파운드리는 적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반등의 기회를 또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의 영업 손실이 작년 6조 원대에서 올해 3조 원대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첫 번째 핵심은요. 하반기 2나노 공정의 수율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되느냐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고성능 컴퓨팅용 칩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을 통해 현재 고객사들과의 협업 효율을 높이면서
물류비 등 이 제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기존 모바일 칩에 편중됐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AI와 자율주행 전장용으로 다변화되는 점도 이런 수익 구조를 또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흑자 전환은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모습 자체가 시장에는 또 강력한 턴어라운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결합한 이런 턴키 솔루션으로요, 고객사 비용을 절감해주면서 이익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4나노 등 이 미래 기술을 위한 R&D 투자는 계속되겠지만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작년보다 더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요. 또 결국에 삼성은 이제는 단순한 숙탁 생산을 넘어서서요, AI 시대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수익성 증명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론을 이야기했었던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다 이익 전망치를 좀 상향하기도 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못 나왔습니다. 물론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처음으로 조단위 적자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부분은 ESS에 대한 성장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ESS 배터리 분야의 최대 매출 달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대규모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ESS가 또 든든한 실적의 뒷받침으로 작용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에 또 삼성 SDI가 북미의 대형 고객사와 조단위의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또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시장 내에서 아무래도 탈중국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삼성 SDI의 현지 입지가 매우 견고해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삼성 SDI는 현재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제조사로서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풀 가동하면서 시장 대응력 또한 높이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첨단 제조 생산색 공제인 AMPC 수혜금이 늘어난 점도 이번에 적자폭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리튬 인산철 기반의 신제품 SBB 2.0 양산을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또 수익성을 제고할 전망입니다. 또 전기차용 배터리의 일시적인 부진을 이러한 에너지 솔루션 전체 수주 경쟁력으로 상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이 핵심 수단으로 또 ESS가 부상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SDI는 그나마 잘 나온 ESS를 통해서 V자 반등을 노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먹거리로는 로봇 산업을 좀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본다면 삼성 SDI가 가장 좀 상용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피지컬 AI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용 배터리가 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전기차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또 작고 가벼우면서도 순간적으로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고밀도 배터리가 필수적인데요. 이는 저가형 LFP에 주력하는 중국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 배터리 3사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전망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현대차, 기아와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의 최적화된 배터리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양사는 다가오는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도 이러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비스 로봇 다리 등의 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인 매출 기반 또한 이미 닦아놓은 상태고요. 또 향후 휴머노이드가 본격 상용화되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이 시장의 새로운 규격이 될 전망입니다. 또 삼성 SDI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양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면서 기술 초격차 전략 또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속도가 연평균 12%를 넘을 정도로 또 매우 가파른 우상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전기차 수요 회복이 또 지연되는 동안 이런 로봇용 배터리는 K 배터리 기술을 증명하는 또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될 전망입니다.
네, 어찌됐든 2차 전지한테는 새로운 먹거리로서 로봇 시장이 좀 부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본업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전기차에 대한 캐즘 극복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삼성 SDI는 올해 어떤 전략들을 좀 취하게 될까요? 네, 삼성 SDI는 올해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통해서요, 이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또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주요 자동차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46파이 수주를 완료하고 또 라인 전환과 양산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요. 동시에 템리스 기술을 적용한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출시해서 전문가용 전동 공구 시장의 수익성 또한 사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던 LFP 배터리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하이엔드 LFP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셀투팩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열 전이 차단 솔루션을 확보하는 것도 올해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미 지역 합작 법인의 라인 안정화를 통해서요, AMPC 수혜를 극대화하면서 재무적인 실익 또한 챙기는 게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삼성 SDI는 이렇게 단순한 양적 팽창보다 이렇게 수익성 위주의 질적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ESS가 매출에서 한 20%대 정도 되고 배터리, 로봇 쪽으로 들어가는 걸 따진다면 아직까지는 5% 내외로 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 캐즘 극복이 일단 1번으로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뒤에 매출 파이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먼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조선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빅3의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올해도 이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가능성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그리고 신규 가스전 프로젝트 재개로 인해서요, 이런 LNG 운반선의 시작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K조선의 부활 시그널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가 수주 물량의 매출 전환입니다. 우리 조선사들이 과거에 수주했던 고가의 LNG 선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무려 9년 만에 매출 10조 원대를 다시 회복하게 됐고 또 HD한국 조선해양 역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선가 협상력의 우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LNG선 가격은 역사적 고가권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국 조선소들의 슬롯 부족에 따른 반사 이익인데요. 선주들이 인도 시점이 정확한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잠비크와 또 카타르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재개되다 보니까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발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은 계약만 골라받는 선별 수주를 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LNG 터미널 건설 계획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상 운송 수요는 향후 몇 년간 매우 탄탄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는 우리 조선업계에서 봤을 때 실적 우상향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인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는 단순한 수량 경쟁보다는 얼마나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인도하느냐가 이러한 이익의 질을 결정할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도크가 꽉 차서 이익이 많이 남는 수주단으로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환경 기술력이 또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D 현대를 비롯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선보인 차세대 가스선 기술들은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풍력 보조 장치나 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기술들이 이러한 글로벌 선주들의 수주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선 HD 현대가 최근에 카타르 전시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 풍력 보조 장착 LNG선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엔진 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돛을 이용해서 또 엔진과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에서 전 세계 선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 위의 주요소라고 불리고 있는 LNG 벙커링선 분야에서도요,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핵심 기술 인증을 선점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글로벌 주요 선급들과 또 초대형 가스선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또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화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탄소 중립 시대에 대안인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분야 역시 우리 조선사들이 가장 진보된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카타르 에너지 등 대형 선주들과의 수주 논의로도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선주들은 날로 엄격해지는 이런 환경 규제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낮고 친환경적인 한국 선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이 실질적인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사들의 재무 건전성도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이란 키워드는 이제 K조선이 전 세계 가스선 시장을 장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돈이 되는 수주를 받는 이유는 현재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좀 틈타서 저가 공세를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저가 공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의 연비 효율과 또 인도 일정 준수라는 점을 이 점을 바탕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을 100억 원 이상 낮추면서 물량 공세를 펴고 있지만 여전히 연비와 내구성 면에서는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2030년 건조 슬롯이 거의 찼다는 점은 오히려 품질이 보증된 한국 조선소로 선주들이 몰리는 기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은 이미 2029년 이후에 여유 슬롯을 또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대기 중인 상황인데요. 선가가 역사적 고점에 형성되고 있는 지금 무분별한 수주보다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별 수주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국산 선박의 고질적인 수리 문제와 그리고 낮은 중고선 가격은 글로벌 선주들이 결국에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약한 투자 의향서를 실제 본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의 치밀한 통상 영업 지원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모로코나 또 인도 등의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해서 중국의 저임금 구조에 맞설 수 있는 원가 절감도 함께 병행 중인 상황입니다. 국내 본지는 고난도 고부가가치 선박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일반 선종이나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이원화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은 양적 성장을 가져가겠지만 한국은 질적 성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다변한다면 우리 K조선의 독주 체계는 앞으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연비 효율과 인도 일정을 준수한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 케빈 허시 지명에 따른 경계 심리가 약간은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간밤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수 역시나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매출 가이던스도 상당 폭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급등이 확인이 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AI 관련해서는 그래도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됐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만 보자면 사실 2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천선이 붕괴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발 워시 쇼크가 결국에는 직접적인 충격을 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좀 약세 나타냈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정말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 단위에도 그런 금액들을 좀 던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제 낙폭이 좀 과했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시장이 어저께 빠지면서 조금 저도 도대체 왜 빠지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시장이 생각보다 좀 급하게 좀 빠져줘가지고 원인을 좀 찾는데 언론에서는 다 워시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케빈 허시가 어떤 사람이지? 그것도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워시? 이름이 세수? 뭐 이렇게 하다가 세수를 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는 딱 떠올랐습니다. 그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진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하시고 계시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뭐 오늘 하루 만에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의 반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금값, 은값이 뭐 밤사이 어느 정도 반등은 좀 해줬습니다만 떨어진 거에 지금 반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만약에 오늘은 이제 5,100포인트를 한 번에 지금 회복할 걸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회복을 해준다면 오히려 내가 수익 난 종목을 수익 실현하는 그런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게 더 좋다. 지금 시장은 너무나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면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월 한 달간만 보더라도 급격한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던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진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는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도 일부 유효해 보입니다. 우선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어제 하락분들을 그래도 일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5%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가까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프리마켓 구간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뛰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지금 머스크가 계속해서 우주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에는 스페이스X와 xAI에 대한 합병을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 흔들림은 있어도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되는 구간일까요? 우주항공은 이슈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네.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불씨는 일론 머스크가 잡고 있으니까 아마도 조금은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xAI랑 합병을 해가지고 스페이스 X 상장할 때 같이 하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큰 뉴스고요. 네. 그 재료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에 대비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주가의 부담은 좀 있어요. 주가가 약간은 좀 오버슈팅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저는 뭐 성급히 따라가신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 스탁포인트 나와가지고 우주항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과 그다음에 많은 이 뭐랄까요 경고 사인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도요 로봇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주항공에서도 실제로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게 아닌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주에 어떠한 뭐
관련돼가지고 엮어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스페이스 X와 관련이 있던지 아니면 스페이스 X의 경쟁자들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주항공은 또 방산 쪽이랑 엮여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조금 찾아보신다면 뭐 한화라든지 뭐 이런 계열사들이랑 연결돼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우주항공에서도 꼭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은 계속해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 IT 업종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집중이 됐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지금 프리마켓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세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반도체 투탑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수익이 나셨다면 좀 정리를 해야겠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30만 원대 사신 분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를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5만 원, 6만 원짜리에 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10%가 빠져도 그런 분들은 안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점에서 따라붙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의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 어저께 빠진 거 오바네. 역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갈 거야. 코스피 6천 가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큰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원자재 값 이런 것들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하루의 반등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구간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5.3% 오르면서 87만 원 선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따라붙으신 분들 한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오늘의 반등에 좀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장 출발하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캐비넛이 지명에 따른 경계 심리가 그래도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예상치보다 큰 폭을 웃도는 그런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한몫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또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지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34% 오르면서 5,114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42% 오르면서 1,13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좀 급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 모두 5%가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는 워시 쇼크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IT 업종으로 집중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반도체 겨울론을 내놨었던 모건 스탠리 측에서 삼성전자는 21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10만 원으로 TP를 높여잡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하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84%의 오름세,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장 출발 분위기는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는 3.8% 오름세, 에코프로 BM도 2.5%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의 주가 추이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대 오름세 보입니다. 40만 원 선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75%나 폭증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또 주주 배당에 나서게 됐다라는 소식도 들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다시 한 번 더 시총 5위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6%의 오름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마찬가지로 5% 가까이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개인의 사자세가 좀 눈여겨지고 있고 기관들이 오늘도 좀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수 자체를 보자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또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급락했던 부분들을 일부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거의 3% 내외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만 사들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도 함께 동참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좀 빠지고 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을 할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시장을 쉬어가자고 등을 토닥이고 있는 거예요. 네. 너네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자. 물 한 잔 먹고 가자. 그게 이제 어저께 폭발을 했던 거고 오늘 시장이 지금 오전에 반등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시장은 오전 반등만큼 끝에 장 마감까지 이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은 뭐 아직 뭐 폭발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제만큼 뭐 팔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현물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피 선물에서 한 1,2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은 조금은 그래도 지금 지수가 올라온 거를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5,100선은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로 막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에 기관 쪽에서 매수 자금을 꼭 분석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기관에서 현재 48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400억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금융투자는 ETF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관에서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건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좀 좋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저께 한 5%, 4% 빠진 거를 한 방에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강한 거에 너무 취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만큼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5% 빠진 거에 비해서 오늘 3%가 다시 지수예요.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대응이 하기가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오늘 시장이 3% 올라왔으니까 다시 5,300포인트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민도 평소에는 시장 항상 좋게 보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그만큼 지수 자체가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고 위로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이 시장에 다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을 해서 제가 더 이상의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던 시장은 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 발자국 정도는 뒤로 물러서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시장의 템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스피드를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의 속도를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실적 요즘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요. 어제 알테오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되게 잘 나왔고 사상 최대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최근에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뭐 바이오 기업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배당까지 준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한 1.6% 환호하는 모습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일까요? 제가 일명 자칭 그리고 타칭 알테오젠 지킴인데 네. 알테오젠이 하락하는 날에도 저는 당당하게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네.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날에도 사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알테오젠이 기술료 수령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알테오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저는 목표가 좀 과감하지만 70만 원대까지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로열티가 한 4%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3.5에서 4% 생각했는데 로열티 자체가 2%로 나왔다는 게 확정이 나면 어찌됐던 간에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는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만 원 중반대까지는 일단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엔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 자체는 아직도 저는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방금 고은행권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번 돈으로 현재 알테오젠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하게 된다. 결국엔 지금 바이오 기업에서 특히나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에서 배당이 나온다는 건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알테오젠이 현재 SC제형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만 이제 만약에 배당이 결정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배당이 얼마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예상보다 배당이 적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또 빠질 거거든요. 시장에 또 실망감이 들어오면. 그러면 주가가 그때 빠지게 되면 그때 알테오젠을 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40만 원대에서 알테오젠이 폭등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로얄티라는 이슈 자체가 알테오젠에 한 방 세게 먹였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충분히 지금 40만 원 초반대 그리고 30만 원 후반대에서는 알테오젠을 접근하실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알테오젠이 4분기 호실적을 좀 발표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모아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40만 원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매수하기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실적이 또 어제 내놨던 기업들 살펴보면 삼성 SDI가 또 한 번 실적을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전체로 봤을 땐 사실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ESS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는 ESS 로 바라보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알테오젠에 이어서 삼성 SDI 지킴이기도 한데요, 제가. 네. 오늘 지켜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어제 제가 워낙 관심 있는 기업이라 콩코를 굉장히 많이 뜯어봤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우리는 기존에 했었던 배터리보다는 ESS 쪽으로 넘어갈 거다. 네. 거기다가 숫자 자체도 ESS 쪽에선 어찌됐던 간에 숫자가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 SDI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역시나 ESS 쪽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 이제 SDI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로봇 쪽의 모멘텀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어제 한 리포트를 좀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는 그냥 투자 아이디어일 뿐이지 삼성 SDI의 주가를 폭등적으로 올려주기는 좀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드리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면 아무리 무겁게 배치를 해도 자동차는 뭐 연비만 조금 손상을 입을 뿐 배터리를 많이 달아낼 수가 있는데 ESS도 마찬가지로 그냥 크게 지어가지고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경량이 필요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게 핵심 모토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용량으로 따진다면 로봇 배터리의 용량이 ESS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동차보다 용량이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SDI의 원래 모토가 됐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주가를 크게 올려줄 거라는 건 약간은 전 착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SD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방금 우리가 콩콜에서 뜯어봤다시피 ESS 쪽에 대해서 매출의 성장이 가능성이 보이고 더군다나 SDI 자체 내에서도 미국 공장, 그다음에 유럽 공장에서 ESS 쪽에 대해서 증설을 하고 라인을 변경하는 거죠. 라인을 변경하면서 결국에 ESS에 대해서 우린 들어가겠다라는 건 AI 데이터 센터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구나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ESS의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삼성 SDI도 ESS 사업을 했다가 접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SS 쪽을 보신다면 저는 SDI도 괜찮지만 어찌됐든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지금 주가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저께 4조 5천억이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거의 몰빵을 쳤는데, 물론 오늘 주가가 올라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저도 개인 투자자니까, 저라면 차라리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인 삼성 SDI 그리고 LG 엔솔 이쪽이 훨씬 더 접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삼성 SDI가 컨콜에서 ESS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을 시켜줬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ESS 쪽으로 역시나 대장주를 보자면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 쪽에서 코스닥 쪽에 대한 이제 부실 기업들을 퇴출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올해는 코스닥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한다면 한다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정부가 한다 그러면 에이 하겠어 이러거든요. 지금은 한다면 한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키워주면서 지금 또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부동산을 옥죄고 있죠. 네. 그러면 부동산 자금이 또 증권으로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코스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많이 스터디를 하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저의 이 주식의 모토와 제가 항상 주식을 할 때 생각했던 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전달 드리면서 앞으로는 코스닥 쪽에 대해서 좀 기회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볼 때는 그럼 뭘 봐야 되냐? 코스닥의 비중을 보시면 돼요. 코스닥의 비중이 뭐가 제일 많냐면 역시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영역을 넘어서 오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주가적인 부담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은 접근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로 본다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 들어가 있긴 한데 걔네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기업이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이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 150에선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을 부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상패를 피한 파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고 현재 상한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상승 탄력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3%, 코스닥이 2%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제 있었던 낙폭을 전부 다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만회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좀 덜어내고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은 그래도 들어와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제 있었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 오늘 일정 부분의 반등은 그냥 대득할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어저께 굉장히 과하게 빠졌던 그쵸. 코스피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그래도 나올 거면은 왜 뺐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케빈 워시에 대한 이 관련돼서의 들어온 악재가 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이 매파적 성향의 이 워시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제 워시에 대한 임명 얘기를 그 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급등세를 보였던 금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일부 센트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제조업 지표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어 능력까지 우리가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일단 시장에서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5%대 강한 그러니까요. 강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어저께 좀 급락세를 보였던 뭐 전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지금 선물에서 한 5천억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500억 정도를 아침부터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한 또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쇼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건 스탠리의 겨울을 맞아요, 논했던 쇼킴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뷰를 2027년까지 뭐 삼성전자는 300조 이상을 지금 영업이 콜을 좀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해서는 센트에 대한 걱정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앞서서 올해 뭐 내년까지는 좀 국내 시장 코스피가 사실상 업사이드를 계속 열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상승분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제 있었던 낙폭을 조금씩 만회를 해가면서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거다라는 생각은 다들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당분간 좀 일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 하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반대적인 그래요? 입장인데요. 네. 뭐 지금 현금의 가치는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좀 소외될 수 있다라는 입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자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고 또 환율에 대한 영향폭도 있었지만은 다시 외국인들이 환율보다는 이익그로스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쪽에 베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소부장 쪽에서의 강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타 뭐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강조했던 첨단 산업에 대한 성장성 뭐 로봇이나 스페이스X 우주항공을 비롯해서 이 먹거리들의 이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정부의 정책적인 또 이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STO 관련주들 스테이블 맞아요. 코인을 비롯해서 코스피보다는 또 코스닥 시장의 정책적 기대감들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갔던 개인들의 ETF 매수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쪽의 악재가 어떻게 보면 ETF 이 패시브 자금 쪽으로 이 역할론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제약 바이오주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쵸.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악재를 또 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주가의 이 상승에 따른 우리가 이제 이유를 좀 덧붙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모멘텀들이 주가에 후행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주가가 오름에서 그 오름에 대한
또 이거 동기부여를 또 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모멘텀 장세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장세 속에서 일단은 현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괜찮은 섹터 쪽에서 괜찮은 종목들 잘 골라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연결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방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이 오늘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지금 스페이스 X랑 XAI 합병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되면 머스크 CEO가 이야기했었던 우주의 데이터 센터 짓는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많이 받아가면서 종목들 대다수가 좀 오름 세션하고 있고요.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발사 이벤트도 이르면 8일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이럴 거면 어제 왜 빠졌나 싶을 만큼 다시 좀 돌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만 원 선 몇 걸음 안 남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 90만 익스까지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부분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두가 거래가 좀 재개가 되면서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까지 AI로 좀 엮어서 좀 더 지금부터는 다르게 볼 수 있을지도 시간 허락하면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2차 전지들 좀 잘 살펴봤는데 사실 삼성 SDI 실적이 잘 나오지는 못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 2%대 상승불 켜져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 에코프로랑 BM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산으로 제가 엮어 놓기는 했는데 어제 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잠깐 좀 보고 갈까 봐요. 역대급 수주라고 하는데 어제 주가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물론 오늘이 조금 더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방산 쪽이 전반적으로 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도 전고에서 좀 떨어져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어떤 트리거가 좀 나타나줘야 방산 쪽에서는 좀 더 주가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뭐 크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이 로템이 한번 구조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그러니까 수주 발표가 됐을 때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단을 뭐 강하게 뚫어주거나 그런 모습은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었거든요. 이거 지금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노르웨이 쪽에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맞아요. 전부 이제 풀 패키지인데 원래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전체에서 봤을 때는 3조 규모라고 나왔다가 이것이 이제 그 기사가 좀 많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맞아요. 반복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방산 쪽에 트리거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은 중국과의 대만과의 그런 그 침공과 관련된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이 2인자를 이제 척결을 하면서 원래 이제 전쟁의 시발점이 밑에 있는 그 2인자의 이런 이 파벌을 제거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아마 그런 전초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쪽의 방산의 최대 트리거는 이제 대만의 침공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올해 안에 이어진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진짜 발발이 됐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웃 나라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오늘의 딱 이 포커스만 봤을 때는 노르웨이 쪽에 이제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서 동유럽과 그리고 서유럽 이게 전반적인 시장이 좀 넓혀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첨단 산업 인공위성을 제가 이제 톡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아르테미스 2호가 몇십 년 만에 유인 달 타선 미션으로 이제 제공이 됐다는 거 이것과 더불어서 앞서서도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가 그럼 합병했을 때 어느 기업이 좋아질까? 이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이 밸류체인, 스페이스 X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하고 또 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뭐 호재는 계속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 중심으로서 조정 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스페이스 X는 지금 2천조 규모에서 이제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뭐 제규 AI, 뭐 옵티머스 등등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다. 대신에 이런 첨단 산업의 성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배, 뭐 4배로 늘리든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는 네. 국내 기업에게 밸류체인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분 투자와 관련돼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이 과거에도 제가 이제 뭐 관심 조사 한번 드렸지만은 맞아요. 지금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뭐 1년, 2년 후에는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간 머스크 CEO가 우주에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본인 생일이는 6월 달에 IPO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쨌든 힘받아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가치가 높아지는 거의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따라붙어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스페이스X 모멘텀을 제외하고도 본업으로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본다. 네. 제외하고 보면 안 될 것 안 될 같고요. 것 같아요. 제외하면은 이제 좀 근데 실적 나오는 종목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저런 거죠. 이제 뭐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1,000억 원이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공시비를 발표하면은 스페이스양 X의 특수합금 이 매출 규모가 나름 작년에 매출의 막 4배, 5배가 되는 게 스페이스양이 이 굉장히 핵심 화두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외하고 봐도 본업의 가치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자사주도 지금 23%나 보유하고 있어서 자사주 소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레벨업이 되는데 지금의 주가 수준은 사실 본업의 가치보다는 스페이스에 대한 이 가치 지분이 과거에 이제 뭐 6천억, 7천억 규모에서 뭐 1조 4천억으로 4분기만 작년 4분기만 봤을 때 급속도로 장부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을 빼고 봤을 때는 44,000원 지금 오늘 900원인데 네. 이 가치가 합당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오버슈팅의 느낌은 있죠. 그런데 네. 그것에 이 스페이스X를 더한다고 했을 때 이 가치가 끝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세트랙 아이라든가 이게 국내 시장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바운드리가 좀 넓히지 않고 네. 국내 매출에 이제 근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중에는 차별화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래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스피어나 미래에셋 증권 같은 종목들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주신 쪽 먼저 볼 텐데 지금 현재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에서 올해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이야기했다가 이번 주말 사이는 갑자기 메모리 더블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익 전망치를 투톤 모두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제 또 매도를 보니까요, 대표님 매도 상위 창구 1위가 또 모건 스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리포트와 매도를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을 봤을 때는 가격이 내릴 때마다 담는 건 맞는 건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흉킴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과거의 실적을 이 정도로 우리가 네. 봐왔기 때문에 흉킴도 이 정도의 이제 이 펀더멘탈에 대한 퍼포먼스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올해 220조 막 300조, SK하이닉스가 올해 179조. 그러면 멀티로만 따졌을 때도 뭐 4배 정도 그리고 내년에 4배 이하까지 이제 이 거래가 될 수 있다.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HBM4에 대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의 주가의 상승을 보였다면 3위 업체가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리아 그렇죠. 디스카운트가 꺼졌을 때 이 마이크론에 대비해서 더 월등하게 주가가 올라야지 사실은 정상이고 네네. HBM4를 보더라도 삼성이 일시 공정, 이제 공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지만 점유율면으로는 당연히 일비 공정, 기존의 공정에서는 사실 안정하잖아요. 수율. 네. 그걸로 따졌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지금 80만 원대 있는 게 적절할까라고 보면 글로벌리하게도 이 모건 스테인리의 창구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뭐 별반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치면으로 봤을 때도 뭐 SK하이닉스의 밸류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은 저는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있는 뭐 원유 네. IPS가 오늘 11%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솔브레인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주가가 어느 공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선택할 수도 없이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쉬어갔던 또 기판주들도 네네. 비롯해서 뭐 대덕전자, 심택이 워낙 지금 슈팅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업종 그리고 검사 장비 업종들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곤란하신 분들은 그냥 소부장 ETF 쪽도 지금으로도 매수 타이밍이 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부장 안 그래도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기판주까지도 포함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도 하나 볼까 봐요. 삼성전기 어제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작년에 이제 아마존이랑 AMD는 고객사를 확보를 해놨고 올해 이제 빅테크 4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다라는 단독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30만 원 찍고 좀 내려왔었다가 오늘 개장했을 때 봤을 때는 30만 원 위에서 플레이가 좀 나왔었거든요. 현재는 또 내려와 있긴 하네요. 한 29만 7천 원 선이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저도 삼성전기를 작년에 좀 상반기는 배제를 시키다가 하반기에 이제 관심주로 한번 제가 이제 기억상으로 들었었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기본적인 이 뒷배는 MLCC가 잘 뒷배로 잘 버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고부가 같이 했던 이 FCBGA라고 맞아요. 하는 이 플립칩 이 볼그레 어레이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 멀티플로 지금 한 20배 정도를 가정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기판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글로벌리 경쟁사들에 대비해서는 밸류가 지금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권사들의 TP도 삼성전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35만 원 이제 TP를 한번 봤었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했다는 점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빅테크 맞아요. 고객사가 원래 삼성전기가 4개에서 5개 정도였는데 지금 6개. 근데 또 빅사이즈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지금으로서 삼성전기는 워낙 모멘텀들이 많잖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테슬라향 매출이 이 작년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로 이제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3년, 4년 정도는 테슬라향 이제 매출이 한 3배에서 4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의 29만 원대의 가격적인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가 오르고 되게 가격적으로도 보면 주가는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맞아요. 오르거든요. 무겁죠. 그게 아마도 저는 투자하기에는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재미없다가 한 번에 또 반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30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도 지금 매력적으로 담기에는 좋은 또 가격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짜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무겁게 움직이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소식도 있고 하니까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참 늘 헷갈리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여기가 바닥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끔 하죠. 근데 일단 정부 쪽에서 코스닥을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2차 전지주들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구간일지 정말 바닥 찍고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바닥을 다시 한번 찍을 수도 있지만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 오늘도 보면은 네. 어제 제가 이제 로봇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워낙에 그쵸? 강세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뭐 뉴로메카 11%, 레인보우 10%대 상승, 로보티즈도 이제 어저께 9%대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6%대로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우주백의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지금 확장 이제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액추에이터의 공급보다 이제 이 수요가 워낙에 많다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당연히 액추에이터 소프트웨어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장비로는 당연히 시장의 흐름에서는 전고체를 우리가 논하지 않고는 그렇죠. 로봇의 마지막 완성본이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기인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제 전고체와 관련돼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우리가 상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북미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이제 폐지가 되면서 실적 이제 이 센티멘탈적인 요소도 지금 이제 펀더멘탈에 기인할 건데 센티도 조금 안 좋아졌다는 게 사실 기정사실하거든요. 왜냐면 셀 업체들 이제 대장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셀 업체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조금은 비티해 줄 줄 알았는데 삼성 SDI도 적자가 지금 3천억을 또 이제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에서의 돌파구는 ESS 쪽 북미에 대한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가 될 수 있냐의 여부.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이 NCM 배터리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로봇의 탑재가 당장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그냥 모멘텀적인 요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로봇 같은 경우도 만약 펀더멘탈이 좋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러한 요소만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놓지 말고 봐야 될 섹터는 2차 전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네, 일단 2차 전지는 미워도 일단은 계속 끌고는 같이 가줘야 되는 동행 섹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 SDI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유망으로 또 좋게 보고 있다라는 토픽 종목으로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 SDI나 LG 엔솔은 일단 셀사로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나 BM 쪽은 우리가 소재단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셀과 소재 중에 고른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탄력은 소재가 조금 더 낫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소재를 얘기를 안 드린 게 네. 소재 쪽으로 보면은 저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뭐 LNF 있고 양극재 쪽이 많죠. 이제 핵심이 많은데 당장에 에코프로가 이 정도로 퍼포먼스를 사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거의 50% 이상 넘어섰거든요. 이것은 사실 패시브 자금 유입이고 코스닥에서 이제 우리가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서의 뷰가 좋은 거지 실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는 흑자 전환은 4분기까지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이게 이 인도네시아 제렌소의 이제 이 재고평가 이익이 계속 좋아지면서 실적도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부담감은 일부 있겠다. 그럼 부담감 좀 없는 그리고 전고체 쪽에서 지금 수원에서 이 파일럿 이 샘플이 전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좀 들어가지고 네. 삼성 전고체 쪽으로 본다면 그래도 밸류체인 안에 삼성 SDI가 테슬라 ESS양 수주로 막 3조 이상 해놓고 그러면 삼성 SDI는 현대차의 이 옵티머 아틀라스죠. 현대차 아틀라스. 네, 아틀라스에 지금 납품 계약도 체결을 했고 거기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모멘텀까지 또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두 가지 양날개를 다 잡고 있는 삼성 SDI가 그래도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만약에 내년에 상용화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떠한 퍼포먼스를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삼성 SDI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나온 실적만 봤을 때는 좋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조단위 적자가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쪽에서는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이제 로봇에 담게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상용화가 또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탑픽까지 잘 만나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2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하지만 양시장은 파랗게 질리면서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다시 5천선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령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긍정적인 점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과 함께 또 워시 쇼크로 인해서 출렁였던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금과 은에 대한 가격 급락세도 다시 한번 다소 좀 진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경기와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을 키우고 있는 모습 또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 시각 4.3%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5,100선을 탈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5,16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각 2.55%가량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1,1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12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저가 매수의 신호로 보고 어제 4조 5천억 원가량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규모로 물량을 사들였던 개인이 오늘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그 물량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개인은 5천억 원가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0억 원, 5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었죠. 그런데 어제는 매도로 돌아섰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기관이 2,2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포지션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위 업종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코스피 상승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오늘 증권주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10%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어제는 하락했던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늘은 반등의 기회를 삼으면서 전기전자와 제조업 그리고 금융 건설 쪽까지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 의복만이 현 시각 소폭의 약세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동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굵직한 업종들이 모두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비금속이 9%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장비와 운송, 제약 쪽 등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반등하면서 다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 하락하는 업종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오늘 유통과 출판 쪽이 소폭이지만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다시 한번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두 종목이 모두 짙은 파란불을 켜내면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 시각 6%가량 상승하면서 15만 9,400원, 16만 전자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8%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8%가량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90만 닉스에 더 바짝 다가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 시각 7.8%대 상승불 켜내면서 8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 시스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스가와 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나 쪽도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 현 시각 11%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도 현 시각 1.5%
10%대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오늘 또 시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또 스페이스 X가 인공지능 기업 xAI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증권주 쪽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20%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각 4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또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세 보였던 종목들이 모두 상승불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 시각 0.86% 소폭의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삼표시멘트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로봇주 쪽들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7%대 상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가 또 기업 xAI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또 강한 재료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24.12% 상승하면서 2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탄력을 보여줬던 덕양에너젠이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5%대 파란불 켜내면서 3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위에서 12위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완성차 기업과 방산, 우주 모든 종목들이 오늘은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이럴 거면 어제 왜 빠졌나 싶죠.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될 만큼 강한 시세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같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단으로 보면 오늘 우주항공이 가장 강하게 움직임 체크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 유지될 수 있을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